혹시 이런 고민들 있으신가요? 요즘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고 밥맛도 없지? 혈압, 당뇨,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지? 요즘 자꾸 뭘 깜빡깜빡하네. 50대 이후 건강 걱정이 많아지시죠? 몸에 좋다는 것도 먹어보고 영양제도 잘 챙겨 먹는데 쉽게 좋아지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이런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드리는 놀라운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등산입니다. 등산이요? 너무 힘든데 삐끗해서 다치지 않을까? 걷기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최근 의학계에서 등산이 몸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시니어 라이프와 건강 관련 이슈를 다루는 미국 은퇴자협회 AARP에 따르면 산과 숲을 주 3, 4회 방문하는 사람들은 고혈압 약 복용 가능성이 약 36% 낮고 우울, 불안 약물 사용 가능성은 약 33%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은 등산이 우리 몸에 주는 상상도 못한 효과 5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고 나시면 이제부터라도 매주 등산을 가고 싶으실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무릎을 강화하며 등산하는 꿀팁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산 정상에서 먹는 간식과 하산 후 먹는 음식들은 왜 이렇게 맛있는 걸까요? 거기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등산의 효과는 밥맛이 좋아진다입니다. 산에 오르다 보면 숨이 차고 땀도 흐르죠. 이렇게 몸을 힘들게 움직이고 나면 에너지가 떨어지고 수분과 전해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뇌가 빨리 뭘 좀 먹어라 하고 신호를 보내게 되죠. 이런 상태가 되면 모든 음식들이 완전 꿀맛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평소에 밥맛이 없으셔 반 공기만 드시는데 등산만 다녀오시면 한 공기도 거뜬하게 드시곤 합니다. 신기한 점은 그렇게 드셔도 소화가 훨씬 잘 된다는 겁니다. 밥맛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왜 소화까지 잘 될까요? 등산 후에는 근육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 상태라서 몸이 에너지를 흡수하기 최적의 상태로 변합니다. 그 결과 부교감 신경이 더 적극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위와 장으로 피가 더 많이 몰리게 되고 소화효소 분비도 증가해 음식이 훨씬 소화가 잘 되는 거죠. 따라서 평소에 식욕이 유난히 없으시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에게 등산은 정말 최고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산 후 너무 먹어서 오히려 살쪘어요. 이런 분들은 가능하다면 단백질 위주 식사로 구성해보세요. 단백질은 근육 회복을 돕고 포만감이 오래가서 과식을 막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저 같은 경우 하산 후 삼겹살, 낙지볶음, 삼계탕을 자주 먹습니다. 두 번째 등산의 효과는 당뇨병 개선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밥맛이 좋아지고 소화가 잘 되는 경험은 단순히 기분 좋은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 이 과정은 우리 몸의 혈당 조절과 당뇨 관리에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식사 후 소화가 원활해지고 근육이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되면 혈액 속 당분은 곧바로 근육으로 흡수됩니다. 쉽게 말해 등산 후 밥을 먹으면 혈당이 치솟는 대신 에너지로 바로 쓰이게 되는 거죠. 또한 등산은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등산이 당뇨에 좋다는 논문은 이와 같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실제로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당뇨를 앓던 한 60대 남성이 꾸준히 등산을 한 뒤 혈당이 빠르게 안정되어 결국 약을 끊을 정도로 증상이 좋아졌다고 인터뷰한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약을 끊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등산이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등산 후 면이나 밥 같은 탄수화물 식사만 하실 경우에는 오히려 혈당이 오를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세 번째 등산의 효과는 행복해진다입니다. 등산을 다녀오면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유는 자연 경치와 맑은 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진짜 핵심은 뇌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 특히 베타 엔돌핀 때문이라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등산을 일정 시간 이상 하면 스트레스나 통증을 줄이기 위해 베타 엔돌핀이라는 엔돌핀 계열 물질이 증가합니다. 이 물질은 통증을 덜 느끼게 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 작용을 해서 행복감을 만들어냅니다. 캐나다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주요 우울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연 속 걷기와 도심 걷기를 비교했는데 자연 속에서 걷거나 등산을 한 그룹이 부정적인 감정이 더 크게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등산을 다녀오면 너무 힘들고 주중에 오히려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사실 이건 과거의 제 얘기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건 바로 무리한 산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운동 생리학 연구에서도 최대 심박수의 70%를 넘는 강도에서 장시간 운동을 하면 젖산이 과다하게 축적돼 회복이 더뎌진다는 결과가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엄원길 대장님이 늘 강조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원길 대장님은 숨이 너무 가빠지고 정상에 오르자마자 바로 지쳐버리는 등산은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산행 후에도 체력이 최소 30% 정도는 남아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야만 다음 등산까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등산의 효과는 무릎 건강이 좋아진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등산은 무릎에 무리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적절한 등산은 오히려 무릎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뼈와 근육은 힘을 받으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극에 맞춰 더 단단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를 울프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반복해서 적당한 압력을 받으면 뼈와 근육이 버틸 준비를 하면서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등산은 평지를 걷는 것보다 무릎 주변 근육과 관절에 더 많은 자극을 줍니다. 오르막에서는 허벅지 앞 근육과 엉덩이 근육이 단련되고, 내리막에서는 허벅지 뒷 근육과 종아리 근육이 단련됩니다. 이 과정에서 무릎 관절이 단순히 충격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근육, 인대, 뼈와 협력해서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관절염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등산 프로그램을 포함한 계단 오르내리기, 주기적인 산책이 무릎 기능성과 삶의 질을 개선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2017년에 진행된 연구에서는 인공 무릎 치환술 환자에게 3개월간 하이킹 프로그램을 적용했는데 계단 오르내림 시간이 단축되고 통증과 기능 점수가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등산만 다녀오면 무릎이 아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건 대부분 무리한 산행과 나쁜 자세 때문입니다. 무리한 산행은 위에서 말한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고, 올바른 자세는 지금 제가 달아드린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무릎은 쓰면 망가지는 게 아니라 제대로 쓰지 않아서 망가진다. 따라서 적절한 산행과 올바른 자세로 산행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오히려 무릎이 튼튼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 등산의 효과는 치매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뭘 자꾸 놓고 다니고 뭐 하려고 하다가도 깜빡깜빡하지 않으신가요? 그건 바로 나이가 들수록 집중력, 기억력, 인지기능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등산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머리를 많이 쓴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가만히 생각할 때 말이죠. 그런데 연구자들의 설명은 좀 다릅니다. 단순히 앉아서 머리를 쓰는 것보다 몸을 움직일 때 뇌가 훨씬 더 강하게 자극을 받는다는 겁니다. 특히 등산처럼 오르내리막이 있고 돌길에서 발을 디디는 위치를 조절하는 복잡한 동작은 단순한 걷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때 우리의 뇌는 균형을 잡고 주변을 살피고 다음 발을 어디에 둘지 순간적으로 판단하면서 뇌의 여러 회로를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쉽게 말해 몸을 쓰면 머리도 같이 좋아진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뇌에서는 BDNF라는 단백질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 마치 뇌의 배선을 재정리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꾸준히 산에 오르면 기억력이 강화되고 집중력도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 PNAS에 실린 연구에서는 50대 이상 성인들이 1년간 규칙적으로 걷기 하이킹을 했을 때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용적이 커지고 단어 기억력 테스트 성적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지속적으로 등산을 하게 되면 뇌의 기능이 살아나게 되면서 치매 예방이 가능해지는 거죠. 한 첩의 보약보다 산에 가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등산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큰 선물을 주는 운동이죠. 이제 날씨도 선선해졌으니 이번 주말에는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가까운 산이라도 가볍게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단순한 산책과는 다른 상쾌함과 활력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등산을 해보면 결코 만만한 운동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되실 텐데요. 그래서 등산이 쉬워지는 방법에 대한 영상도 제작하였으니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채널의 영상은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라 다양한 연구 논문과 전문 서적을 참고해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